재미있는 것이 아침 7시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마 네. 이게 지금 그 페이지 수로 했을 때 거의 그 한 5,000 페이지, 5,400쪽 되는 거거든요. 네. 위에 이제 그 별지 5,000 페이지 빼면은 한 본문만 한 200 페이지가 넘는 것인데 열심히 밤새 쓰고는 그 읽은 다음에 이렇게 밤새 이렇게 글을 쓰신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충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비록 그 코트넷이라는 인트라넷에 했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외부로 나타날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개인적 소신을 쓰는 것에는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사법부가 진정성과 정치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바로 삭제를 했고 그 이후에 따른 어떤 인사상의 어떤 문책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법부가 나오겠지만요. 제가 잠깐 법치주의는 네. 죽었다라는 이야기란 게 현직 부장검사가 아니면 현직 부장판사네요. 네, 네네. 판사가 네. 한 겁니다. 동료 판사의 네. 동료 판사의 판결문을 보고 네. 이제 이게 자기는 잘못됐다. 네. 아, 원세훈 그 부장검사가 한 얘기를 CG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부장판사가 한 얘기를. 예. 그래서 지금 한 건데요. 자, 네. 보십시오. 제가 왜 김동진 부장판사가 한 얘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이 말씀을 드리자면 판결 때문이 아니고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금 정권이 그 민주주의가 아니라 패도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판결문을 읽어보고 굉장히 흥분하고 화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판결이 잘못됐고 그래서 저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흥분하는 판사는 절대 판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증거가 아니라 지금 이 정권에 대한 자기가 반대 입장 때문에 원세훈 전 원장이 증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유죄가 돼야 된다, 선거법 위반에? 이런 논리 아닙니까? 네. 이런 판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가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이에요, 국민들이. 따라서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결이 나오면 그걸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 내 생각과 달라도. 야.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료 동료의 판사가. 그 주심 판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더군다나 그 근거가 자기 자신이 이 정권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법치주의가 산 겁니까? 그리고 이번 재판이 단독심이 아니고 이 이범균 부장판사하고 좌배석 우배석이 있더라고 신문 보니까 네, 이게 합의 재판부예요. 네, 합의 재판부고요. 이게 네. 이범균 그 재판장 혼자 판결 내릴 수가 없고 세 명이 정말 집중 심리를 수십 번 하고 네. 검찰과 법원 간의 그동안 과정에서 공소장을 몇 번씩 바꾸면서 법원이 검찰에 질책도 하고 또 검찰에서 또 반론도 제기하고 상당한 진퇴양난을 거르면서 낸 판결인데 세 명이 네. 그 아무래도 부장판사가 더 입김이 아무래도 근데 저는 아니 물론 세겠지만은 다 30대밖에 안 아니, 되고 예, 30대 아니 물론 그렇지만은 네. 벌써 세 명이 중지를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세 명이 예. 의견을 나눴겠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몇 달간을 연구한 판사하고 네. 한 번 판결문만 결론만 갖고 반가하고 그리고 반박 논리 중에 보면은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얘기를 또 많이 승진 끼어 이야기. 있습니다. 아, 승진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네. 혼외사 얘기가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혼외사도 꼬투리가 잡혀서 그만뒀다. 이건 꼬투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노출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만둔 건데 그걸 꼬투리라고 표현하고 이런 걸 보면 지나치게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이 상식과 이런 법 논리와 감정에 과연 맞느냐? 반드시 이런 거는 제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현직 부장판사가 이와 같은 글을 올리는 건 현저히 진짜 부적절합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1심 판결이 100% 맞느냐? 그거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판결도 마치 전혀 별개의 문제죠. 정치가 네. 살아있듯이 판결도 살아있어서 지금 특히 이제 그 국정원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바뀔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이 지금 그 공선법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분명히 정치 개입이라고는 인정했지만 선거 개입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 다른 이와 유사한 사건에 있어가지고 하급심에 봤을 때는 유죄로 인정했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적인 판단이라든가 법리적인 어떤 그 변경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여야 간에 한 3시간에 걸쳐서 7번에 해당하는 그 성명의 교차가 있을 정도로 아주 불꽃이 튀었지만 지금 그 새정치연합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예전에 그 전신인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지만 이 사건을 적어도 지금까지는 정치 쟁점화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와 같은 것은 상당히 성숙한 어떤 그런 태도라 생각을 하고 이것은 법리적으로 가서 끝까지 결판을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검찰 측 반응은 안 나왔죠. 예, 조용하게 보통은 보면 이와 같은 걸 하면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바로 항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보면은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내부에서도 좀 조용한 것 같은데 다만 저희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내부의 게시판에 했던 김모 부장판사의 글 중에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검찰에 대한 그 비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국정원 선거 개입을 덮으라는 입장의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게 됐는데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재판이 쇼로 전락했다. 이거는 정말 검찰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네. 아시다시피 윤석열 그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직을 걸고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어떤 수사를 전락했다고 한다는 것은 과연 이런 것이 어떤 그 현직 부장 판사님의 말인지조차도 저는 사실 조금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정도로 좀 차분하게 조금 더 대응을 했었으면 하는 것이 아닌가. 법리적으로 조금 더 다퉜으면 검찰 하는 측 것이 아닌가 반응은 하는, 지금 조용하고요. 예, 조용합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조금 더 저희들로서는 좀 의문스럽기도.